여러분, 은퇴하면 제일 두려운 게 뭘까요? 많은 분들이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먼저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실제 은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무서운 건 매달 정해진 소득의 부족이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갑자기 터져 나오는 순간입니다. 평생 아껴둔 노후 자금을 한순간에 흔들리게 만드는 건 바로 이 예상 밖의 지출입니다. 오늘은 은퇴자들이 겪은 실제 사례와 함께 왜 이런 지출이 우리의 노후를 위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 부부의 사례입니다. 35년 동안 성실히 근무한 남편은 62세에 은퇴했고, 부부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 매달 약 250만 원 정도를 생활비로 받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먹고 사는데 큰 걱정은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은퇴 1년 차 아내가 건강검진에서 심장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수술비와 입원비, 회복까지 필요한 비용이 2천만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다행히 일부는 보험으로 해결했지만 본인 부담금만 해도 수백만 원이 나가버렸습니다. 매달 조금씩 저축해두던 여유 자금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생활비는 그대로인데 비상금은 텅 비었습니다. 이 부부는 은퇴하고 나니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없는데 갑자기 큰 돈이 빠져나가니 두려움이 훨씬 커졌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66세 홀로 사시는 한 은퇴자는 노후를 위해 작은 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갑작스럽게 수천만 원의 보증금 인상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퇴직금 일부를 보증금에 넣었지만 정작 생활비로 쓰던 예금이 줄어들자 매달 연금으로만 버텨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본인은 한 달 생활비는 대충 계산이 되는데 집과 관련된 지출은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다며 허탈함을 토로했습니다. 의료비, 주거비만 있을까요? 자녀와 관련된 지출도 흔히 등장합니다. 한 은퇴자는 30대 중반인 아들이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하면서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부모로서 모른 척할 수 없다는 생각에 수천만 원을 도와주었지만 그 이후 본인의 노후 생활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여행, 취미 활동은 모두 포기해야 했고, 하루하루를 혹시 또 무슨 일이 생길까 하는 불안 속에서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은퇴 후 재정에 가장 큰 적은 매달 들어오는 연금의 부족함보다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지출입니다. 왜냐하면 은퇴자에게는 다시 소득을 채울 기회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현역 시절에는 갑자기 돈이 필요해도 야근, 부업 또는 승진을 통해 메꿀 수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그 길이 막혀 있습니다. 한번 빠져나간 돈은 다시 채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금액의 지출이라도 은퇴 후에는 훨씬 큰 타격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몇 가지 조언을 합니다. 첫째, 은퇴 전부터 반드시 비상예비자금을 따로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은 생활비로 쓰되 최소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현금 자산은 별도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퇴자금과 생활자금이 섞여 있으면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겼을 때 전체 계획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을 점검해야 합니다. 의료비는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지출 1순위입니다. 꼭 필요한 보장은 유지하되 불필요한 보험료로 생활비를 잠식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은퇴한 분이라면 현재 가입된 보험이 실제로 본인 상황에 맞는지, 납입 부담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셋째, 주거비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은퇴 전까지 거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대신 월세를 택하거나 작은 집으로 줄이는 다운사이징을 고려해 생활비와 주거비를 분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거 문제는 단순히 집값이 아니라 노후의 심리적 안정과 직결되기 때문에 은퇴 직전의 중요한 준비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의 경제적 경계선을 분명히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를 돕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본인의 노후를 무너뜨릴 정도의 지원은 결국 부모와 자녀 모두를 힘들게 합니다. 은퇴 후에는 내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을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지혜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 가장 무서운 것은 매달 줄어드는 소득이 아니라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지출입니다. 건강 문제, 주거 문제, 자녀 문제, 그 어떤 것이라도 준비가 없으면 노후 자금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단순히 얼마를 받느냐가 아니라 어떤 돌발 상황에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나도 지금까지 소득만 신경 쓰고 지출은 놓치고 있던 건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은퇴 후에도 삶은 계속되고 그 속에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변수들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제가 은퇴한 지 벌써 5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 전에는 은퇴하면 마음도 편해지고 여유롭게 살 줄 알았어요. 아침마다 출근길에 치여 다니던 때를 생각하면 이제는 눈 뜨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시간을 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싶었죠.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전혀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크게 다가온 건 외로움이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하루 종일 사람들이랑 부딪히며 지냈잖아요. 회의도 하고 점심도 같이 먹고. 때로는 귀찮기도 했지만 적어도 늘 누군가와 말을 섞으며 살았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입을 열 일이 없는 겁니다. 아내와도 대화가 많지 않았고. 아이들은 자기 생활에 바쁘니 얼굴 보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혼자 밥을 먹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내가 세상에서 조금씩 밀려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친구들한테 전화라도 해보면 다들 형편이 비슷했어요. 몇 번은 만나서 술 한 잔 기울이지만 자주 보기에는 다들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면서 나는 대체 누구랑 이야기를 나누며 살아가야 하나 하는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생활비 문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은퇴 전에 계산해 봤을 때는 국민연금이랑 퇴직연금으로 매달 200만 원. 조금 넘게 들어오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예산대로만 쓰기가 어렵더라고요. 전기세, 가스비는 조금만 계절이 바뀌어도 달라지고 아플 때 병원비가 생각보다 훅 치고 들어옵니다. 특히 몇 년 전에는 혈압 때문에 약을 꾸준히 먹게 됐는데 한 달에 몇만 원씩 나가는 게 쌓이니까 부담이 되더라고요. 게다가 손주들 생일이나 제사 같은 경조사가 생기면 지출이 갑자기 커집니다. 이런 게 한두 번 이어지니까 통장에서 돈이 줄어드는 속도가 눈에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다시 벌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시 채울 길이 없다는 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건강도 문제였습니다. 은퇴 전에는 아프면 잠깐 쉬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은퇴 후에는 작은 병 하나에도 크게 흔들리더라고요. 몇 해 전 허리를 삐끗했는데 그때 2달 가까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면서 일상생활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내도 나이 들다 보니 관절이 자주 붓고 손목이 시큰거려서 집안일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같이 병원을 다니는 날이 늘어나면서 부부 사이 대화도 병 얘기가 반이 넘는 날이 많아졌죠. 건강이 무너지면 노후 생활이 이렇게 취약해지는구나 하는 걸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가족관계도 은퇴 전에는 잘 몰랐던 벽이 있더군요. 저는 은퇴하면 아내와 더 가까워지고 아이들과도 자주 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오히려 집에 있는 제가 불편하다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붙어 있으니 자잘한 말다툼이 늘어났고 아이들은 각자 일과 가정이 바빠서 연락조차 줄었습니다. 내가 가족과 더 친밀해질 거라는 기대와 달리 점점 소외감을 느끼게 된 거죠. 손주들이 놀러 오면 잠시 행복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 더 허전해졌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이런 시간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은퇴라는 게 단순히 회사를 그만두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돈만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의 준비, 관계의 준비, 건강의 준비까지 다 필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외로움을 견디려면 일부러라도 밖에 나가 사람들을 만나야 했고 생활비 압박을 줄이려면 꼭 필요한 지출과 그렇지 않은 걸 나누는 습관을 길러야 했습니다. 건강은 젊을 때부터 관리했어야 했지만 늦더라도 운동을 조금씩 하면서 버텨야 했고 가족 관계는 내가 먼저 내려놓고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은퇴를 앞둔 분들이라면 소득이 줄어드는 걸 두려워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예상치 못한 지출과 외로움, 건강의 흔들림, 가족 관계의 거리감이라는 겁니다. 저 역시 준비가 부족해서 많이 흔들렸지만 이제는 하루하루를 다르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하고 사람들과 대화를 이어가고 나 자신을 돌보면서요. 은퇴 후의 삶은 누가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결국 스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미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그 시작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우리의 노후가 불안이 될지 아니면 평온이 될지가 달려 있습니다.